모든 사물을 상품으로만 보고, 그리고 세상을 시장으로만 바라보며,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소비자로서만 인식하는 것보다는 디자인이 추구하는 본질적인 가치인 사회를 바라보는 방식, 그리고 사람들과 관계 맺는 방식을 통해서 이윤을 창출하면서도 또 지속 가능한 사회의 발전까지도 여러분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20세기 디자인의 역사적인 맥락을 바탕으로 디자인과 마케팅에 대한 정의와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디자인의 역사의 큰 흐름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는데요. 본격적인 디자인 산업은 그 2차 산업혁명 이후부터 현재까지 약 150년 넘게 발전해 왔습니다. 서양에서는 19세기 중반에 본격화되기 시작한 산업화죠. 정치, 경제적인 면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면에서도 과거 유럽 사회가 지녀온 방식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의 양식을 출현시켰습니다. 자, 왕족과 귀족을 대신해서 새롭게 사회의 주역으로 등장한 부르주아라는 계층이 있는데요. 이들은 시민사회를 형성해 가면서 과거의 전통들과 단절된 그들 고유의 새로운 미학을 확립하고자 했습니다. 이를 뒷받침한 것이 바로 기계화된 대량 생산 방식이었죠. 유럽 내에서 진보적인 아방가르드 미술가들 그리고 디자이너들은 이런 사회 변화에 부응하면서 새로운 사회에 적합한 예술을 탐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근대 디자인이 탄생하게 된 거죠. 주로 유럽과 미국 등에서 지난 20세기 동안 제1,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지금 이렇게 발전해온 디자인은 점차 현대 소비사회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모더니즘이나 기능주의에 대한 발현으로 그 디자이너들의 그 신념과 의지, 그리고 새로운 사회에 대한 비전을 담는 디자인 철학이자 세계관을 형성해 갔습니다. 우리나라는 비교적 근현대에서 바라보는 디자인의 역사가 그리 길지는 않습니다. 사실 서양과는 전혀 다른 역사적인 경험과 문화 그리고 전통을 지닌 이 한국이란 나라는 디자인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디자인 역사는 다르게 정의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다만 서양의 근현대의 디자인 산업의 본격화되는 시각으로 바라봤을 때는 국가적 차원에서 디자인의 필요성과 디자인 정책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된 1960년대 이후의 시기를 우리나라에 있어서 근대적 디자인의 시기로 볼 수가 있습니다. 1960년대에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따라서 수출 위주의 경제 정책이 시작되면서 당시 주력 산업이었던 섬유 제품 수출의 진흥과 관련해가지고 정부는 디자인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포장 디자인이죠. 당시 경제적으로 매우 낙후되어 있는 우리의 상황을 고려할 때 정부의 이러한 시도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죠. 하지만 한국의 디자인의 근대 산업화와 경제 발전에 있어서 디자인은 곧 패키지, 그러니까 포장이라는 편협한 그런 시각이 지배적이었던 게, 이러한 현상은 경영 분야에서도 디자인은 마케팅을 위한 소비자의 이목을 끄는 수단으로서의 인식이 강했습니다. 식민지 시기와 그리고 6.25 전쟁 이후에 수출 증대를 도와야 한다는 역할, 바로 이 역할만을 요구받게 됨으로써 우리나라의 디자인은 도입 초기에 우리의 전통과 역사, 그리고 문화적인 배경, 사회, 경제적인 여건 등을 충분히 반영한 독자적인 디자인 문화와 디자인 개념을 형성하는 데는 좀 부족한 면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시간과 기회를 제대로 얻지 못한 채 발전해 온 거죠. 반면 서양에서도 마찬가지로 디자인 분야는 산업주의와 시장 논리에 따라서 보다 높은 이윤을 추구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식되고 발전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 시간에 언급했던 필립 코틀러의 마켓 1.0과 2.0 사이에서의 디자인과 마케팅이 발전되어 온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시기에 서양에서는 디자인을 통해서 사람들이 일상 생활 환경이나 문화를 변화시켜서 보다 나은 새로운 사회를 실현하려는 사회 변혁의 의지를 지닌 일종의 근대 기획,
근대화 프로젝트로 발전해 왔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인간을 위한 디자인, 여러분들 한 번쯤은 읽어보셨을 텐데요. 그 빅터 파파넥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디자이너 구루가 계시죠. 자, 그분은 그 산업사회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디자이너의 사회적 책임감을 주장하면서 소비의 수단이 되어버린 디자인의 역할에 대한 비판으로 디자이너들이 균형 잡힌 디자인 인식과 자연과 그리고 사회에 대해서 보다 폭넓은 이해를 갖게 하는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자인은 예술인가 아니면 비즈니스 영역인가 에 대한 의문이 든 적이 없나요? 자, 한 번쯤은 다들 생각해 봤을 것 같아요. 역사적으로 근대에서 현대 디자인으로 넘어오면서 많은 디자이너들이 이러한 의문에 대한 정체성을 찾아가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20세기 디자인의 역사는 유럽의 봉건적 질서와 낡은 예술 전통으로부터 벗어나 변화된 사회와 적합한 새로운 미학을 추구하겠다는 아방가르드 예술가들과 디자이너들의 유토피아를 향한 꿈이 현실의 유토피아 속에서 각각의 개인과 기업들이 자신들의 욕망과 이해관계를 어떻게 극대화하고 그리고 실현해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로 바뀌었습니다. 그 결과 디자인은 사회 개혁을 꿈꾸는 대신에 대중 소비 사회의 물질적인 현실을 실용적이고 또 기능적이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구성해가는 일종의 문제 해결 과정이자 서비스 영역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죠. 윌리엄 모리스라는 분이 계세요. 윌리엄 모리스부터 시작해서 바우하우스, 독일의 바우하우스 정신으로 이어진 그 20세기 초중반의 모던 디자인의 역사, 바로 이 20세기 중반 이후에 이 모던 디자인의 역사가 미국을 중심으로 본격화된 디자인 비즈니스 발전과 확장의 기초가 되는 조형과 그리고 형식 언어들을 제공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디자인이 추구해야 하는 본질적인 가치와 사회 문화적인 역할에 대해서 끊임없는 논쟁거리를 만들어 왔습니다. 이는 디자인의 역사적이거나 문화적인 혹은 철학적인 차원에서의 비평을 바탕으로 발전해온 예술의 영역에서 벗어나서 비즈니스와 연결된 그리고 연계된 독립된 전문 분야로 자리 잡는 계기가 되었던 겁니다. 자, 디자인의 역사적 흐름을 살펴볼 때 20세기 전반기와 그리고 후반기는 그 내용이나 성격 면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디자인과 그리고 예술의 관계에서도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영국의 대표적인 그 디자이너죠. 윌리엄 모리스, 그리고 바우하우스, 그리고 바우하우스가 미국으로 건너가서 설립한 시카고 바우하우스, 그리고 울름 조형대학으로 이어지는 이 근대적 사회 계몽 차원의 소위 모던 프로젝트라고 하죠. 이 모던 프로젝트로서의 디자인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 중심의 자본주의 사회가 발전하면서 급속하게 그 성격이 바뀌어갔습니다. 돈이 이제 돌기 시작하고 이제 디자인이 자본이랑 연결이 되면서 오늘날과 같은 디자인 비즈니스 모델의 정착으로 이어지게 되었죠. 20세기 초반에 그 유럽에서는 새로운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삶의 방식이자 그리고 철학, 사상의 사회적 실천으로서 제안된 모던 디자인이 20세기 후반에 들어서서 초기의 아방가르드 정신을 쇠퇴하고 일종의 스타일화 되어가는 과정이 곧 현대 디자인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게 이 자본이랑 연결이 되면서 이제 바뀌어 가는 거죠. 좀 더 이제 비즈니스화 되고 그 다음에 경영과 마케팅에 대해서 좀 더 디자인이 이제 협력하고 나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길이 열리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디자인의 흐름은 건축가이자 디자이너인 그 미스 반델로어라는 분이 계시죠. 미스 반델로어는 그 Less is more 이 경구를 만들어낸 분이고 이분을 둘러싼 20세기 디자인의 쟁점들 속에서 굉장히 많이 거론되고 대표적인 아이콘으로 부상하게 된 분이기도 합니다. 이분과 이제 반대편에서 좀 바라봤던 분이 있는데 미국의 건축가 로버트 벤출이라는 분이 계세요. 미스 반델로어의 그 디자인 경구를 패러디하기도 했는데요. Less is more, 적을수록 지루하다라는 얘기죠. 이걸로 이제 자본주의 사회와 소비 문화 속에서 새로운 전통이자 권위 그리고 일종의 스타일로서 자리를 잡게 된 모던 디자인의 그 기능만 강조하고 경직되어 있는 이런 모습들을 비판하고 그 모더니즘을 좀 더 풍요롭고 자유로운 디자인의 가능성으로 모색해 보고자 했던 분이기도 해요.
우리가 이제 좀 많이 익숙하게 본 것은 그 자하 하디드, 동대문 디자인 프라자를 디자인한 자하 하디드가 포스터 모더니즘의 이제 명맥을 이어갔던 분이기도 하죠.